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이사로 혹은 소원의 짐으로.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정미라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도 인생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정미라 씨는 새 집 마당에서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62세의 그녀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로 파고드는 흙의 촉감도 등에 스며드는 햇살의 온기도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이제야 내 집다운 집에서 사는구나. 정미라 씨는 중얼거리며 튤립 구근을 흙 속에 묻었습니다. 도심 속 좁은 상가 건물에서 35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그녀에게 이 작은 전원주택은 꿈만 같았습니다. 비록 평수는 작았지만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미용실을 시작했던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어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가게를 지키며 머리끈을 정리하고 도구를 닦았습니다. 외식 대신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옷도 몇 벌로 돌려 입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살면 언제 집 사? 단골 손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볼 때마다 정미라 씨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 언젠가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건강상의 이유로 미용실 문을 닫고 나서 반년 만에 이사를 온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작은 마을에 집을 샀습니다. 정미라 씨는 호미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보이고 옆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고요함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중고 가구점에서 하나씩 골라온 소파와 테이블, 벽에 걸어놓은 작은 액자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는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마루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런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깝네. 정미라 씨는 갑자기 오랜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용실을 하면서 알게 된 동네 언니들, 함께 나이 들어온 친구들.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경자 언니, 영희 언니, 순자 언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미용실 일로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면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미라 씨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집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차를 마시고 새집 구경도 시켜주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자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저 미라예요.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어머 미라야. 집을 샀다고? 축하한다. 그럼 언제 가면 돼? 친구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모두들 기뻐해 주었고 언제든 시간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미라 씨는 다음 주 토요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당에 물을 주면서 정미라 씨는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마당의 꽃들을 보고 거실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집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미라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의도로 한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집들이 자리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우정들과 작별하는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심은 튤립이 꽃을 피우려면 아직 몇 달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벌써 봄이 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미라 씨는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요리 때문에 이미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직접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근처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인 한 병도 준비했습니다. 미용실 시절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치였지만 오늘만큼은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거실 소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화장실 수건도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마당에 핀 코스모스 몇 송이를 꺾어다가 작은 화병에 꽂아 식탁 가운데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곧 올 시간이네. 정미라 씨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었던 옷이 어색하지 않나 걱정이 되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현관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 영희, 순자, 명자, 정자. 5명의 친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정미라 씨는 달려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들 어서 와요. 어머 미라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와 정말 예쁘다. 영희 언니가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집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봐. 이런 곳에서 살면 오래 살겠어. 마당도 있고 앞으로 정원 가꾸기 재밌겠네. 친구들의 반응은 정미라 씨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하면서 정미라 씨는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산 가구인지 왜 이 자리에 놓았는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게 꾸몄네. 센스 있어. 부엌도 넓고 좋다. 요리하기 편하겠어.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미라 씨가 직접 만든 파스타를 보고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미라야 언제 이런 요리를 배웠어? 그냥 인터넷 보고 따라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처음 1시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 못다 한 안부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인도 조금씩 마시면서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정미라 씨는 이런 순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는 것. 미용실에서 혼자 일하던 시절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2번째 잔을 비우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미라야, 이 집 얼마 정도 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미라 씨는 당황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 그냥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가 얼마야?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 순자 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정미라 씨는 어쩔 수 없이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어머머, 그 정도면 돈 꽤 모았네. 영희 언니의 말에는 이전에 없던 미묘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사업했던 사람은 달라. 우리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나. 미용실이 그렇게 잘 됐구나. 몰랐네. 정자 언니의 말에도 어딘가 씁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미라 씨는 급하게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언니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평생 모은 거예요. 그것도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정리하고. 아이고 변명하지 마. 잘했다는 거야. 부러우니까 그러는 거지. 명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혼자 이런 집에서 뭐해? 심심하지 않아? 돈 있으니까 편하게 사네. 좋겠다 진짜. 이제 완전히 여유 있게 사는구나. 친구들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시샘과 질투를 정미라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들 정말 아니에요. 저는. 미라야 괜찮다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야. 그런 표정 짓지 마.
하지만 정미라 씨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준비한 자리였는데 왜 이런 분위기가 된 걸까요? 해가 기울어 가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그래, 우리 가야겠다. 집 구경 잘했어. 다음에는 우리 집에도 놀러와. 물론 이런 집은 아니지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정말.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정미라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치우면서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이렇게 씁쓸한 기분이 되었을까요? 친구들의 표정에 스며든 미묘한 감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정미라 씨는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친구들이 불쾌해한 걸까요? 마당에 나가 코스모스에 물을 주면서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모두들 기뻐해 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집값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미라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정미라 씨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집들이를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미라 씨는 여전히 그날의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나갔습니다. 새로 이사온 동네라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작은 마을의 정겨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미라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미용실 시절 단골이었던 김선희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정미라 씨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어머, 선희 씨. 여기서 뵙네요. 이 동네 사세요? 네, 저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미라 씨도 이 근처로 이사 오셨다고 들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함께 마트 밖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안부도 묻고 새집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김선희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에서 경자 언니들을 만났거든요. 정미라 씨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언니들이 뭐라고? 글쎄요. 제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김선희 씨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 집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정미라 씨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자 언니가 미라가 집 자랑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희 언니는 요즘 허영심이 많이 생겼다고. 김선희 씨의 말은 정미라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 언니도 돈 생기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에도 좀 심했어요. 정미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미라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겨우 말을 마치고 김선희 씨와 헤어진 후 정미라 씨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도 무겁게 느껴졌고 평소 가벼운 발걸음도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 자랑하려고 부른 것 같다고? 허영심이 많아졌다고? 돈 생기니까 우리를 무시한다고?
친구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미라 씨는 자신이 한 일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자랑하려고 친구들을 부른 걸까요? 허영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정미라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집값을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부담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서 집값을 말한 것이고 정성껏 대접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주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뒤에서 자신을 헐뜯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정미라 씨는 식욕도 잃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차도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마당 가꾸기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우정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경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야, 잘 지내지? 그날 집들이 고마웠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미라 씨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네 언니. 괜찮게 지내요. 다음에는 우리도 모임 한번 하자.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고. 친구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뒤에서 자신을 헐뜯는 말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라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진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김선희 씨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오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슬펐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미라 씨는 마당에 나가 코스모스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들은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미라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계속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그동안 믿어왔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미라 씨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도 생겼습니다.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것뿐입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뒤에서 헐뜯는다면 그건 친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미라 씨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라 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자신을 돌보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미라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정미라 씨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미라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려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미라 씨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 나가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꽃에 물을 주면서도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공간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정미라 씨는 마당에서 코스모스가 더 활짝 핀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피어나는구나. 정미라 씨는 꽃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꽃들은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때가 되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미용실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준 사람들도 있었고 겉으로만 친한 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심을 다했다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친구라고 해서 모두가 내 기쁨을 똑같이 축복해 주는 건 아니구나. 정미라 씨는 이 깨달음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영희 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야? 이번에는 정미라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언니.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 아파? 병원에 가봤어?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미라 씨에게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병이라도 가야겠네. 언제 시간 돼?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혼자 좀 있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섭섭한 일이라도 있었어? 혹시 그날 우리가 말실수라도 했나? 영희 언니의 질문에 정미라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 정미라 씨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좀 나아지면 연락해. 알겠지? 네, 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라 씨는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갈등을 키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더 지나면서 정미라 씨의 일상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는 마당 정리를 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미라 씨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그동안 다른 사람들 의견에 맞춰 살다 보니 놓치고 있었던 자신만의 취향들 말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원예책을 보면서 정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내년 봄에는 어떤 꽃을 심을지, 어디에 나무를 심을지 상상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미라 씨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댁 요즘 친구분들이 안 오시네요.
네, 바쁘신가 봐요.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머니의 질문에 정미라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심심한가요? 외로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정미라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이 들면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해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의 말에 정미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정미라 씨는 혼자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차를 마시면서 정미라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당의 꽃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도 되는구나. 정미라 씨는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인정이나 축복 없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 씨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미라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군가와 어울려야 한다는 강박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아침 7시 정미라 씨는 마당에 나가 꽃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코스모스는 지고 국화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올해도 끝나가는구나. 정미라 씨는 노란 국화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더 이상 아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원예서적부터 시작해서 요리책, 여행서적, 때로는 소설도 읽었습니다. 미용실을 하던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유였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까지 올라가는 길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이 날마다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혼자 걷고 있는 또래 여성을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산지 얼마 안 돼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상대방의 질문에 정미라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요. 아, 저도 그래요. 나이 들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 여성의 말에 정미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미라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진 것이 처음에는 상실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꽃들, 멀리 보이는 산자락, 고요한 저녁 풍경.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 언니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야, 너무 안부를 안 물어서 연락했어. 괜찮지? 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뭐해? 심심하지 않아?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요. 정미라 씨의 대답에 정자 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한번 만날까? 오랜만에 밥이라도 먹고. 예전 같았으면 반가워했을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미라 씨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뭐가 그렇게 바빠? 그냥 집 정리도 하고 정원 가꾸는 것도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라 씨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영희 언니를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미라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안녕하세요 언니. 잘 지내요. 요즘 연락이 뜸하더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영희 언니는 정미라 씨의 표정을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그날 집들이 때 말이야. 정미라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문제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영희 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야 건강에도 좋고 외롭지도 않은데.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정미라 씨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희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방금 전 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친구의 말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정미라 씨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정미라 씨는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행복이 아니라 조용하고 평온한 행복.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친구들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지만 정미라 씨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차갑게 거절하지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정미라 씨의 일상은 더욱 단순해졌습니다. 마당 일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실내에서 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뜨개질을 배우기도 하고 요리도 더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댁 요즘 정말 혼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표정도 많이 편해 보이고. 처음 이사 왔을 때랑 많이 달라 보여요. 할머니의 말에 정미라 씨는 거울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달라 보일까요? 사람이 나이 들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해요. 친구라고 해서 다 가까이 두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정미라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오래가고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삶이 자유로워지죠. 정미라 씨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